자, EBS 보충 강의 엄선 11차죠. 11차. 4번부터 하면 되겠죠? 여러분 강의용 프린트 꺼내시고요. 됐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조금 보충 방식을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칠판을 좀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저 10차 해설 강의 있죠. 10차 해설. 선생님이 이제 10차 해설 강의 오랜만에 수업을 다시 해서 수업 시간에 좀 한 3주 전에 우리 한 거잖아요. 조금 버벅된 것 같아서 다시 좀 마음이 찜찜해 다시 녹음을 했는데 그 처음 상황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중간중간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만만치가 않네요. 빨리 좀 적응을 하든지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니까 굉장히 어떤 편리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좀 힘이 들어서 그런데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탑을 하고 호흡을 좀 고르고 이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MP3상에서 이게 편집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던 건데 여기는 이제 편집하는 게 지금 보시면 다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타임 하면서 좀 많이 버벅대서 이 프로그램이 좀 사용법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하다 보니 강의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여기 시간이 다 나와서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하단에 시간이 나오죠. 여기 새벽 지금 3시 41분인데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엔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 봅시다. 4번은 저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거 대처하는 것이 서양적인 방법과 동양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도처에 거쳐서 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to dealing with the problem of burnout. 사람이 탈진하는 것이 burnout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탈진 상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different approach이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탈진 상태나 아니면 이제 exhaustion이죠. 지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서 뭐 이런 상태를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서양의 경우는 device죠. 뭔가 이제 궁리해낸 거야. 스트레스를 다루는 뭔가 방법을 이제 궁리해냈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has devised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동사가 나왔죠. 벗이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나올 차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has 뭐 pp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주어가 the western world 이게 주어니까 단수란 얘기죠. 그러면 fails네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근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EBS 엄선 올해 거 1강 12번에도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요 뭔가 방법을 이제 고안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스트레스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become just another stressful life obligation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로 해서 1번하고 2번 줬네요. 1번하고 2번 원인 결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거를 원인 결과로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게 이제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답을 2번 예를 들어서를 많이 골랐습니다. 보면요, 동양문학과에서는 이제 그걸 자기 계몽의 부족이라고 봤다 했죠. 그러한 결과로 그래서 result of more time 보내진 시간이죠. 보내진 시간 이렇게 되겠죠. turning inward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몽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실패 아니냐? 동양에서는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야 내적으로 자꾸 자기 성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보내준 시간의 그 결과로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서 좀 이렇게 친밀한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좀 무시되어지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result의 동사예요. 발생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발생한다. 누구한테? contemplator 밑에 주석 달려 있죠. 사색가 본인에게 또는 그의 가족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독이라는 결과가 이제 발생이 된다 이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가 부족하고 접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고독이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자기 성찰의 어떤 결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내용을 반박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동양이라고 보면 정답이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고독이라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언뜻 보면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답을 2번을 고른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를 골라놨는데요. 이게 이제 예시냐 이거죠 과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우리가 동양 문화권도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죠 그러나 그러면 영상 볼 때 해결책 좋은 얘기 그러나 또 고독이라는 문제점 발생. 여기 아까 해석이 좀 틀렸네요. 이 self enlightenment 하면 이제 자기 계몽이죠. 자기 계몽이고요. 그래서 그 자기 계몽의 실패나 혹은 자기 성찰이 여기 있네요. self reflection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네요. 근데 뭐 같은 거죠. 뭐 자기 계몽이나 아니면 자기 성찰이라서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러나 계열이 들어가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call, burnout 이렇게 탈진 상태를 보통 탈진 상태를 캐로시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working oneself to death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그 결과 이 to는 이제 결과의 to라고 합니다. 요거 그 결과 죽음에 이르는 것, 과로사죠, 과로사.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피곤한 것을 캐로시라고 하는데 가로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죽을 만큼 피곤한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탈진 상태를 죽을 것 같이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주로 굉장히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된 것이죠. 과로가.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또 deal with 다루다는데 이것도 결국 여러분 problem and solution을 치면 솔루션 계열의 또 단어죠. 이러한 과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냐면 by taking hurried and intense죠. 굉장히 급하게 집중적인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골든 위크라고도 합니다. 골든 위크. 자, 극단적인 피로에 대처하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한 이제 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이 되겠나요? 5번은 뭐에 대한 건가요? 농업 발전이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정교한 사회 조직의 분화라든가 전문화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the emergence of a primitive hunting technology involving 이것을 포함한이죠. 그래서 이거 문제 하나 빠졌네요. 내면 좋았을 텐데 involving하고 이제 involved 고르는 문제 되면 이거 좋았을 뻔했는데 문제 하나 빠졌네요. 이거. 그래서 단순한 도구를 포함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sample tools가 있으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를 썼어요. 그렇죠? involved가 아니라 단순한 도구를 포함한 그러한 primitive hunting technology 아주 원시 사냥 기술에 나타남 출현이 주어죠. 동사는 그럼 was네요. 는 the first great technological advance죠. 정말 위대한 기술적인 진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곧 했던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사가 나오면 이제 끼워넣기 문제 좋죠. 그러므로 끼워넣기. 그러므로 population size 인구의 규모가 더 이상 partially controlled by the lack of food resources죠. 그래서 식량 부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좌지우지될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도구가 발달하니까 사냥을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적은 인원을 갖고 남는 인원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농업 발달이 되니까 또 식량을 많이 또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구 규모가 이제는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인구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또 굶어 죽든지 좀 덜 태어나게 하든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because hunting and gathering society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는 그런 수렵 원시 채집 사회에서는요, 뭘 요구했냐면 물리적인 mobility 이동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 정착인데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동물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어쩌고 했다 이거죠. To have large numbers of children to take along in the search for food죠. 식량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 이동이 쉬워야 되니까 비효율적 inefficient가 되겠습니다. 자, as a result of agricultural revolution
그래서 이렇게 농업혁명의 결과로 그러나 농업혁명의 결과로 이거 그러나가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또 정반대가 되겠죠. Living in settled community죠. 이렇게 agriculturalist부터 해야겠네요. 그래서 농업혁명의 결과로 농사짓던 사람들 agriculturalist 이 사람들은요 living in settled community니까 정착 사회에서 살면서 이러한 농사 짓던 농경인들은 found additional children 추가적인 아이가 더 생기게 되면 그것은 자신들의 집안일이라든가 chore 어떤 허드렛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효율적이라는 단어와 이 however를 경계로 이 단어가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worthless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에서. 그러니까 비효율적의 반대말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쓸모가 없다인 worthless가 아니라 beneficial죠. 원문에는 beneficial. B-E-N-E-F-I-C-I-A-L입니다. beneficial. 이렇게 된다고 나눠가요. 자, 마지막 문장은 이제 뭐 직업의 분화, 전문화까지 됐다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했고요. 이 직업적인 전문화라는 이 마지막 단어라든가, 그렇죠? 아니 뭐 정교한 사회 구조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빈칸 추론에 대비해서 좀 챙겨 놔야 할 좋은 단어들이네요. 이것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아까 찍어드렸고요. efficient, inefficient 아주 좋은 단어죠. 그리고 여기 그러므로 여기 넣었으니까 끼워넣기도 넣었고요. 여기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연결사가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건 둘 다 끼워넣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순서 문제로도 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또 연결사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결사로도 쓸 수 있고요. 문제가 연결사 문제, 연결사 딱 두 개면 출제하기 딱 좋잖아요. 위치도 적당히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로 통으로 빼내기도 좋고요. 끼워넣기도 좋죠. 세 개 다 출제 가능하니까 이 중에 이제 선생님이 낼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뭐 세 개를 다 내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를 내지만 메모는 잘 해 두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6번으로 갈 텐데 6번. 자, 6번. 성인의 권위로 야기된 그러한 근거 없는 그러한 커리큘럼에 대한 권위 때문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커리큘럼들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축소시키게 되었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이론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좁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자꾸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좀 더 지식에서 벗어난 현재 사회를 반영한 좀 넓은 커리큘럼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위주의 좁은 공부가 아니라 경험 위주의 넓은 그러한 그 교과목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지식 위주의 커리큘럼을 자꾸 축소시키고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the authority of adult죠. 성인의 그러한 권위죠. 이 권위가 주어네요. 동사는 단수니까 is죠. 성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inextricably. 그래서 이거 주석이 달려 있죠. 불가분하게 뭐 뗄 수 없을 정도로라고 해서 여기 주석이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성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enjoyed by the experience of the past.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얻은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즐겨진 향유된이란 말이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러한 status, 지위, 신분, 스태츄, 조각상이니까 내용성 볼 때 이제 status가 맞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러한 지위와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돼 있다. 성인의 권위는 얘들아 어디서 생긴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진 남보다 이제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했었는데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그러한 지위와 반드시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in no small part죠. 작지 않게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be based upon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be based upon.
자,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their capacity to transmit the legacy of human knowledge and cultural achievement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달하는 능력에 이렇게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지식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그러한 업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인간의 지식과 문화적 업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산을 과거에부터 내려온 이러한 전통과 유산을 후손에게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능력에 이제 그런 것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너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게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어른이라는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난 게 있다면 너희들보다 먼저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잘난 점이죠. 이게 좀 정확히 뭐예요? 이런 지위를 모호한 지위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이렇게 이런 근거, 단순히 먼저 태어나서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한테. 뭐 그 정도 갖고는 사실 모호한 지위라고 표현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자, 이 문장도 했고 그 다음 문장도 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 모호한 지위가 결국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했고요. 아까 또 그 결과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그러한 요거 선행사가 이제 여기 아까 여기 퀘션이 동사였었고요. 선행사는 요게 선행사였습니다. 요게 선행사였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 beliefs and practice가 정확하게 말하면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 근거한 그러한 지식의 지위를 교과목에 근거한 이러한 지식의 지위를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남의 이목을 의심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믿음과 관행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러한 그 근거 없는 어른들의 이러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문이 자꾸 제기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러니까 교과목에 근거한 지식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학습 교과 뭐랄까 지식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 지식이죠. 교과 지식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러한 교과 지식에 대한 그 권력을 그러한 힘을 스테이터스를 자꾸 이제 의심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자꾸 다운사이징 자꾸 줄이게 만들고 요즘 뭐 수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심을 하니까 이런 어떤 단순 암기나 객관식적인 보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푸는 게 객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이 객관식인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수능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 좀 더 학생들이 뭐 토론을 하고 약간 대안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중학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과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신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고 뭔가 토론식 수업을 하면 선진국일 것 같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죠 사실은. 그런데 똑같은 여기 지금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주장하냐면 이렇게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이러한 그 학습이 그러면 여기서 learning이 이제 주어가 되겠죠. 이런 학습이 learning 주어는 동사는 단수 is죠.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교과목을 달달달 암기하는 단순 지식 암기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종종 그들은 dismiss academic, subject-based knowledge죠. 학과목에 근거한 단순 지식의 암기를 종종 dismiss,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하죠. 굉장히 작살내버리고요. 너무 좁은 의미의 지식이다. 그렇죠? 단순한 이론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 지식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뭘 요구하냐면 좀 더 broadening out이죠. 커리큘럼이 좀 현실 사회를 좀 포함하는 좀 폭넓은 형태의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지식, 토론식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6번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도 좀 적지 않은 학생들이 틀렸네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요 정도 문제 뭐 한 3등급 정도 분류는 되겠네요. 자, checking a relationship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 동명사 주어죠. 단수 취급인데 이건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때때로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은 때때로 help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목적어가 생략이 잘 돼요. 그러면 목적어 생략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도 좋고 원형 부정사가 와도 좋잖아요. to prevent와 prevent가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생략되면 이제 help prevent에서 help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이 되게 낯선 모양이 자주 온다 그랬었어요. 그럼 생략된 목적어를 뭐 you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줘도 좋죠. 때때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이 prevent 예방하는데 이렇게 당신이 정도를 이제 선생님 넣어서 해석했어요. 심각한 어려움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difficulties 다음에 사실 여기 이렇게 빈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prevent가 있죠. prevent는 prevent 뭐예요? A from ing죠. 여기 from이 하나 빠진 거고요. 자, 그게 지금 여러분 교재도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이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 줄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면 빠졌습니다. 집어넣으세요. 문제로 바꿔놨군요. 이렇게 문제로 arising, from aris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from arising이 맞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MP3 시대엔 바로바로 편집을 했겠죠. 그리고 쭉 넘어갔을 텐데 지금 편집이 안 되니까 그냥 못 찾아본 것도 그냥 지나가야 되네요. 아무튼 from arising이 되겠네요. prevent from ing. 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보통 너무 자주 보통의 이제 인간관계에서 마치 우리 건강에서처럼 우리는 병원 가는 걸 좀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뭔가 좀 진짜 탈이 날 때까지. 우리 until 나오면요, 개무시 부사절이죠. 뒤에는 절대로 will, shall이 안 옵니다. 그렇죠? 안 옵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goes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뒤에 will, shall이 나오지 않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Just as visiting a doctor for a regular checkup. 정기적인 정기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검진을 위해서 의사를 방문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can help maintain the health of our body. 우리들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so an occasional reflective checkup 이죠. 때때로 이따금씩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는 것은 또 역시 우리 관계상의 well-being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거죠. It can be useful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이요? 여기 it가 가주어죠. To think in general terms about the implicit goal of a relationship and a strategy for reaching that goal. 이게 이제 진주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냐면 to think,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인 용어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implicit, 내재된이죠. 반대말로 이제 explicit이죠. 내포된 implicit, explicit. 자, 그 관계에 있어서의 내재된 어떠한 목표에 관해서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서 보통의 언어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 또 왜 이러려면 내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이 사람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일반적인 평범한 언어로 계량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일반적인 방식으로 건강검진처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잖아요. 빈칸 추론 문제는 이제 내가 풀 때 첫 번째로 연결사를 찾아봐라 했었습니다. 없죠, 연결사가. 두 번째는 이제 빈칸의 위치다. 위치가 이와 같이 중간에 있을 때는 이 아래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 아래에서. 근데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래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건 이제 동일 빈칸을 위치로 푸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 구조 반복 현상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문제를 다시 위에서부터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이제 때때로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블럼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솔루션이라고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더 프로블럼 앤 솔루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관계를 때때로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사려 깊은 체크업은 여기 이거죠. reflective 체크업. 또 regular 체크업이라는 말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세 개가 모두 같아요. 아이고 색깔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좀 헷갈리겠네요. 첫 줄에 있는 요 단어와 checking a relationship, regular checkup 그리고 다시 reflective checkup이죠.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프로블럼과 솔루션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솔루션이 빈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체크업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체크업. 그래서 체크업이나 체킹이란 말과 비슷한 말을 보기 중에 골라보시면 그죠? 리뷰란 말, 검토해본다는 말이 상당히 흡사하죠. 이렇게 체크업하는 것은 each element죠.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파트너와의 점검하면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이제 분사구문,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reviewing 점검하면서 우리는 종종 identify areas 어떤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좀 뭔가 이거 좀 신경을 써야겠군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역을 그러한 분야 내가 얘하고 관계에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란히 앉아서 올라라 아까 했던 내용 마지막 거 해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같이 만져서 뭐 논의하고 그렇죠? 점검하고 질문의 목록을 만들고 하는 것이 남들 우리의 서로 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또 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이제 8번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것이에요. 어법 문제로 되어 있네요. 어법 문제. 잘 녹음되고 있나요? 걱정되고 가끔 이러다 보면 하나도 녹음 안 되고 있으면 황당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understanding for listener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해라고 하는 것은 mapping 연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스피커의 이야기를 onto 어디로 연결하면 듣는 사람의 그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들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스피커가 이야기를 하면 그 listening 한다는 것의 의미, 듣는 사람의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짓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좀 약간 정의성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성 문장. 보통 이제 정의성 문장이라고 하면 요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청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한 가지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기억 속에서 사용되는 가장 흥미로운 그 측면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해에 미치는 그러한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대방한테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매치되면서 여러분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Different people, 다양한 사람들이 understand the same story,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understand, 이해하다 동사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게 목적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성립하게 되면 이제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사, 목적어,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될 테니까. 물론 성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내용상 볼 때 주어가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주어가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해서 이건 이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X가 이렇게 잘 안 그리잖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고요.
주어가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이건 삼형식 패턴이에요. 정확하게 다르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they alread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여기 이제 요거 선행사 주어죠. 그럼 R죠, R. different.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는 이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에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 서로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서로 다양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도. When they hear new stories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일단 attempt to construe죠. construe 밑에 있죠 주석.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as the old stories they have heard before. 이전에 들었었던 그러한 옛날 이야기, 이전에 들었었던 그러한 옛날 이야기로서 이해하려고 이렇게 그들이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꾸 이게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 매치시키려고 그렇게 통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actually quite difficult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또 프라블럼 앤 솔루션 볼 수 있죠. 프라블럼은 뭐예요?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 해결책으로서 뭐죠? 과거에 알던 이야기하고 매치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투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한다. 아까 수업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일을 하려는 걸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one way to do this, 이런 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솔루션이죠. 그 방법이 is to simply assume,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we are seeing or hearing, 우리가 보거나 듣는 그러한 것들은 is just the same old stuff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버전의 그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The real problem in understanding. 그래서 여러분 그 이해에 있어서 진짜 이제 problem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problem은 is 뭐냐면 identify, 식별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문장이죠. 이해에 있어서 진짜 핵심적 문제는, 진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얘기랑 이게 매치되게 뭐 이런 것을 식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해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진짜 핵심은, 진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중에 어떤 거랑 매치되게 하고 이렇게 식별하는 것이다 했었죠. 자, 일단 정답은 5번이었죠. 5번에 tells being told로 바뀌는 거였고요. 자, 이제 9번 가죠. 9번.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입니다. 이건 뭐 틀린 학생이 많지 않네요. 8번은 굉장히 많은 학생이 틀렸었어요. 많은 학생인데 어법이다 보니까. 9번은 이제 호기심이 인간에게 기여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의 본능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인간의 humans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gress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그러한 진보에 같이 걸리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진보, 집단적인 진보에 호기심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볼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방법이 연지관대를 체크. 연지관대, 연결사, 지시어, 관사, 대명사. 예를 들면 1번에 it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기심에 대한 본능 아니겠어요? 그걸 받은 거니까 잘 된 거죠. 첫 번째 문장하고 1번 문장은 연결관계가 일단 무난하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2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잖아. 이거 원인 결과에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it가 또 있죠. 이렇게 연지관대를 먼저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연 이렇게 연결되는지, 더군다나 2번 문장이 앞에 문장과에 대해서 그러므로니까 원인 결과 되는지 또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 대한 여기 예시관계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4번 문장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죠. the point. 이 포인트는 뭐 쭉 나오는데 이건 뭐 별다른 게 없네요. 이거는 연지관대가 아니니까 이건요. 5번에 보면 그리고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2의 법칙이라고 맨날 암기한 거죠. 또한의 의미를 과연 앞에 4번 문장에 이어서 5번 문장이 게다가의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의심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푸는 비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지관대를 체크해서 앞뒤 관계를 따져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기심은 urge A to B입니다. A에게 B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다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seek the unknown, 미지의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urge A to B, 또 to B에 걸려요. to find입니다. 이렇게 to find, to seek. 미지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answers to things are not yet understood.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이렇게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urge에. 자, 그러므로 in more serious field죠. 좀 더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중대한 분야에서 이러한 인간의 호기심은 drives humans to, 인간으로 하여금 drive, 또 여기 A to B 똑같아요. 아까 urge A to B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explore and to에 걸리는 것이니까 to explore and 또 여기 그냥 conquer, 정복하다만 오든지 아니면 to conquer 이렇게 오든지요. 그래야 병렬 구조가 되죠. 앞에 and랑 to explore 함께요. 이렇게. 그러므로 좀 더 우리가 좀 심각한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새로운 어떤 프론티어죠. 이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그러한 어떤 그 개척하지 않았던 그런 그 미개척지죠. 프론티어, 새로운 경계선이니까 이런 분야를 자꾸 정복하고 그다음에 탐사하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충동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거죠? 바로 앞에 문장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번, 2번 문장은요. 자, 예를 들어서인데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대상들을 보고 인간은 이런 호기심을 갖고 여기까지 가게 됐다라는 예시가 1번과 2번 문장의 예시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입니다. The point is that, 핵심은 too much persistence죠. 너무 많은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런 것은 prevent from ing, 뭘 막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접근법을 막는다는 건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자, 5번에 and 그리고 as curiosity, 그래서 호기심이 leads humans to experiment with various things죠. 호기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호기심은 종종 produce incredible discovery죠.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발견과 발명과 그런 업적 같은 것들, 그러한 성취 같은 것들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거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위치의 것을 자꾸 탐험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다음에 이해되지 못한 것에 해답을 자꾸 만들도록 요구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복하게 되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탐험도 하게 되고 또 호기심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인간에게 다른 걸 실험하도록 자꾸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종종 produce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죠. 자꾸 실험하게 만드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여러분 and가 제2의 법칙으로서 잘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0번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10번도 이제 제법 틀렸어요. 이 정도면 한 2등급 정도 문제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확산적인 그러한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가 대립되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이 대조되는 그러한 양면 가치가 대립되는 그런 글이다겠죠. 그래서 A 플러스 I 마이너스 법칙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제 법칙 있죠. 주제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 제5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1법칙이 이제 should 법칙이라고 했고요. should, must, have to, ought to 이런 거죠. 제2법칙은 뭐예요? 명령문이라고 했어요. 명령문. 이거 바로 보이죠? 명령문. resist, 저항하라. 명령문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 아니면 주제라 했어요. 예시 아니면 주제다. 명령문. 그래서 뭘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냐면 이런 유혹에 저항합니다. leaning,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무 많이. 바로 여러분에게 the use of convergent thinking, convergent, divergent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주석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convergent 수렴하는 거고요. divergent 우리가 발산하는 것이죠.
To the exclusion of divergent thinking. 발산적인 그러한 사고를 배제하고 수렴적인 사고를 사용하도록 자꾸 기울어지는 이런 유혹이죠. 이런 유혹에 저항하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다양한 사고의 발산.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계란소나 컴퓨터를 많이 다루기 시작할 때 벌써 다른 사람은 발산적인 사고로 인해서 뭐 열린 사고를 통해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벌써 인공 눈물 같은 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서 그런 것이 대박을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쪽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우리가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발산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종종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기도 합니다. 답을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오픈 엔디드한 그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는 수렴적 사고를 막 강요한단 말이에요. 먼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 또한 우리는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주제 법칙, 이번 세 번째 법칙이죠. need to죠. 뭐 할 필요가 있다. 주제 법칙 세 번째 법칙. 촉구성 말투, 또 권고하는 말투, 권장하는 말투, 그죠? 권유하는 말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거나 권장하거나 이런 말투들은 대체로 이제 주제 법칙 세 번째 법칙에 해당합니다. need to가 그 대표적인 경우죠. 뭐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또 우리는요 어떤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주제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저항하라. 확산적 사고를 막는 것을, 수렴적 사고로 기울어지는 것을 저항하라.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자꾸 살펴봐라 이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phrase나 question이죠. praise our question이군요. 우리가 어떤 그 질문을 praise 말로 표현하는 그 방식, 질문하는 말투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또 어떤 발산적인 사고를, 확산적인 사고를 좀 막는 질문 형태로 던지는 건 아니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이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코마 찍고 이제 분사구문 나와야죠. 그러면 뭐 하면서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어떤 질문이냐면 발산적인 또는 확산적인 그러한 사고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stead of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건 리딩 스킬에서 아마 알아두면 좋죠. 이 instead of는 instead of 다음에 x 콤마 찍고 답입니다. instead of 다음에 x, 여기는 x예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let's use some glue to stick the picture to make a collage. 콜라주를 만들기 위해서 접착제를 사용하자.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to stick the picture죠.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풀을 좀 사용하자라는 말 대신에 여기 이제 답이 아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리딩 스킬을 적용하면 instead of 다음에 x. 코마 찍고 답이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I wonder how we can attach this to this. 여기다 여기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하군. 그래서 so that we can make it special.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여기를 붙일 수 있을까 궁금하네. 뭐 이런 식의 뭔가 좀 창의적 열린 사고를 할 수,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거죠. Simply by rephrasing what we say.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rephras죠. 이렇게 좀 다시 말하면서 좀 고쳐봄으로써 우린 단지 한 가지의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but rather,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ut rather we can encourage children.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양면 가치가 대립하는 경우는 무조건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가 무조건 답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수렴적 사고 아니면 뭐 확산적 사고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가 들어가게 돼요? 확산적 사고를. 왜냐? 우리가 but rather 콤마 찍고 답이죠. 이것도 리딩 스킬입니다. instead of 다음에 x 콤마 찍고 답. rather 콤마 찍고 답이죠. 답이니까 이건 당연히 발산적 사고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3번 학생들이 있어요. 3번 뭐예요? 정교한 생각. 똑같은 아이디어에 대한 정교한 생각을 encourage, 권장한다 아니죠. 우리는
발산적 사고를 권장해야 됩니다. 발산적 사고라는 게 위에서 나온 것 중에 divergent thinking 요거죠. 이 단어라든가 또는 open-ended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open-ended. 한번 여러분 다 표시해 보세요. divergent thinking, open-ended 이런 말들이 다 모두 같은 발산적 사고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발산적 사고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여긴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겁니다. 자, 우리 이거에다 이걸 붙이려면 어떻게 할까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궁금하네. 이것도 일종의 발산적 사고죠. 그것이 결국 빈칸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발산적 사고 다양하다는 말 나온 거 4번에 보시면 different solution이죠. 다양한 해결책입니다. 를 생각해내는 것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자꾸 권장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네요. 자, 순서 문제인데요. 거의 틀린 학생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hand 당신에게 뭐 이렇게 종인데 뭐 greed란 말이 격자문이 바둑판이죠. 바둑판 문양. 뭐 그렇다면 바둑판 문의 같은 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바둑판 무늬에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bearing 종이를 건네는데요. 학교에서 쓰는 마치 그 연습장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죠. 자기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사각형을 딱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격자문이다 보니까 사각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ABC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 풀 때 첫 번째 방법이 연지관대죠. 연결사, 지시어, 관사, 대명사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C에 보면 again 다시 한번 당신이 질문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제2의 법칙이죠. 앞에는 제1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대명사 h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That square, 바로 그 사각형입니다. 지시어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사각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small square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C에 보시면 the chosen box, 선택된 그러한 사각형이 있어요. 이걸 수도 있죠. 자, 일단 그 외에도 여러분 연결사 B번에 보시면 연지관대 so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의 끝에 보시면 요게 있네요. 당신 질문합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C로 이어져서 당신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에 보시면 A는요 the answer입니다. 그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앞에 또 질문이 요 앞엔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내용이 여기 또 so 있네요. 또 하여튼 관련된 건 다 표시를 해본 거예요. 먼저 그 B번에 여러분 he라고 하는 것은 아마 the person 그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가 그 중에 사각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이 원하죠 당신한테 그 사각형의 위치를 맞춰봐라는 거죠. 뭐 하면서 asking questions which will only get yes or no answer죠. 그래서 예 또는 아니요의 대답만을 듣게 될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각형의 위치를 이렇게 딱 맞춰보도록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일단 종이 반으로 딱 짜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ll one half, 그러니까 반 절반은 반 접은 종이 반은 A, 그리고 또 정해진 나머지 두 개밖에 없으면 the other죠. the other half를 B라고 하면요.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그 박스가 A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yes or no만 이렇게 요구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을 참 찾아달라.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사각형이 어디 있는지 맞춰봐라. 이제 이런 얘기죠. 자, B다음에 이제 우리가 A로 가거나 C로 갈 텐데요. 그랬을 때 일단은 보시면 A번에 그 대답은 앞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대답은 no. Then the box must be in B입니다. 그러면 박스는 B에 있는 거죠. A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대답은 앞에 질문이 나와야 한다 했는데 바로 B번에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A는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문장이 되죠. 그만 찍고 또 lettering 똑같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each have 또 각각의 반에다가 또 lettering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글자를 적으면서 이런 거죠. C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 또 질문하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선택된 그러한 박스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oint about the simple strategy. 이러한 단순한 전략의 핵심은 is that every moment, 모든 순간마다 the desired box죠. 우리가 원하는 그 답, 정답이 되는 그 박스가 A에 있어야 하거나 혹은 not A죠. A에 있지 A 아닌 것, 즉 B죠. B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There is nowhere else.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이지 선택을 하다 보니까 OX 하다 보면 결국은 이 A라 그 상자라고 하는 것은 A나 B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아가게 된다. 반을 또 접고 또 반을 접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상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12번 갑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연결사 문제가 되겠네요. 토마스 존슨은 이제 제안했습니다. 이 개인들은 are more likely to recognize,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ethical nature of the issue. 그 이슈의 그 윤리적인 그러한 성격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at are morally intense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강렬한 그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강렬한 그 사안의 윤리적 성격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제안을 했어요. 즉 도덕적으로 강렬한 사안에 대해서 윤리적인 성격을 사람들이 더 쉽게 느낀다. 도덕적인 강도가 강렬할수록 사람들은 이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덕적인 그러한 강도가 강하다는 말은 뭐냐 이거죠. 아까 했던 거죠, 이거. 자기가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미치는 그 사안이 이것이 뭐 세월호 이슈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즉각적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랑 이렇게 피해자가 뭐 가까운 거리에 있다든가,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 그 사람한테 바로 영향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잠적으로 크든지 이렇게 크든지 이 세 가지 조건이었죠. 이렇게 이럴 때 도덕적인 강도가 우리 강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시 구체성이 나왔죠. toxic chemical입니다. leak into, 새어 들어가는 거죠. 새는 거예요. leak.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상수도원이라든가 그 물 공급 있죠. 이런 곳에 스며들게 여러분 이렇게 유독물질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사장의 이런 결정, 몰래 불법이네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 자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작을 낼 수가 있잖아요. 예시죠. 자, 12번의 답을 5번 쓰겠습니다. 5번이 뭐예요? 5번이 보면 예시는 잘 답았는데 그 다음에 더 이제 많이 틀렸네요. In other words를 골랐어요. 자, 그런 결정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강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정책 결정자 사장은 more likely to see it as an ethical. 이걸 좀 더 윤리적인 문제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blank. 또 이제 어떤 결정이냐면 that might require laying off a few individuals in a foreign subsidiary입니다. sub란 말은 이제 부차적으로 그죠? subsidy 하면 보조금이라는 말도 있고요. 외국 자회사예요, 외국 지사. 그래서 몇몇 개인을 이렇게 laying off, 일시 해고하는 것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 결정은요. would be less likely to trigger 방아쇠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윤리적인 의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대조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내용은 대조적이죠. ethical issue로 보고 있다라는 요 말과 그다음에 ethical issue를 일으킬 일이 별로 없다. less likely to ethical awareness. 이 두 말이 서로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however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계열이 몇 있어요. 4번에 그런 계열이 있네요. 자, only a few, quite a few people, 적지 않은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적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이네. 그럼 only a few people이죠.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적은 숫자만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결과 또한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미치는 결과가요. 정책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그 결정 후에 해고가 되는 거니까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요. 이러한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면주에서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그 본사에서 명령이 내려지고 화달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개인들은 psychological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 정책 결정자로부터 멀리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전쟁하다 보면요, 젊은이들은 죽고 노인네들은 명령을 내린다고 하죠. 우리가 지하 벙커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리니까 탁상공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탁상공론. 그런 게 여기에 딱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BS 강의는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추가 문제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과거 EBS 지문들 한번 보도록 하죠. 13번. 웃긴 거 뭐냐면 선생님이 과거 문제들을 골라놓잖아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떼거지로 틀린 데가 13, 14, 15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뭐냐면 그만큼 과거 EBS가 어려웠다는 걸 또 알려줄 수 있는 단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광고쟁이들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죠. 특히 이것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 생각된 거죠. 예를 들면 Post Industrial Revolution Era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뭐뭐 뒤에죠. 산업혁명 후기 시대에는 여성들이 광고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아하, 아까 우리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뭐 그러한 지문이 있었었죠. 그거에 이제 유사 지문이 되겠네요. 자, 산업혁명 후기의 여성들의 모습은 광고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졌습니까? 현실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어졌고요. 그들은 they bought products that made their homes comfortable and safe. 자신의 가정을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만들어줄 제품들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homemakers quietly disappeared from the world advertising. 이제 이게 가정을 지키는 모습의 주부들의 모습이 광고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자, 이번엔 또 뭐예요? 그 경제 대공황기에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소비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제 부추겨야 되니까 광고들이 여성들한테 이런 걸 광고하죠. 뭐 should be stylish해야 된다, 여성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looking good can defeat financial hardship입니다. 예뻐 보이면요, 멋있어 보이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웃긴 게 있냐면 또 다른 시대가 또 나옵니다. 경제 대공황, 또 다른 시대죠. 이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전 세계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다 싸우러 나가죠. 그럼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장에서는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아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성들이 이제 겁나게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광고가 또 있었겠죠. 아주 뭐 이렇게 어떤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마치 이상적인 모습처럼 광고가 그려졌겠죠. 전쟁이 끝난 뒤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럴 이제 직장에서 많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수호자, guardians of the family, 뭐 이렇게 또 묘사되어진다는 거죠. 또 이제 또 다른 시대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의 여성의 모습은 좀 당차고 좀 자신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동일 구조 반복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광고업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뭐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반영하냐면 여성의 시대별 모습입니다. 여성의 시대별 모습. 그래서 13번에 답을 고른 학생들 보면 2번이 뭐예요? 자, 사회적 신분, 여성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시대적 모습이죠. 지네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시대적, 지들이 원하는 모습을 좀 줄여서 그냥 가까운 말을 골라보면 mature, 날씨가 뭐가 추워? mature, maturity, 성숙성이 아니죠.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이란 말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 상업주의, 이것도 좀 그렇죠. 예. 자, 3번 보시면 우리 페미니스트란 말 많이 하죠. 여성 우호주의자, feminity입니다. 여성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시대별로 여성성에 대한 것, 이런 게 여성스럽다, 이런 게 여성스럽다. 이렇게 confident한 모습이 여성스럽다, confident. 아니면 지금 homemaker, 집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헌신적인 dedicate한 mother, 이게 여성스럽다. 여성성에 대한 시대별 모습을 광고는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인데요. 자, 인간들은요 약 20만 년 살아왔고요. 첫 99%니까 거의 19만 년 이상을 우리가 한 거라고는 뭐 애새끼 까질러 된 거 말고는 못한 게 없다. procreate란 말 있죠? procreate. 이것도 자손을 낳다라는 뜻인데요. procreate. 하고 생존한 거 외에는 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BC 순서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간을 좀 좁혀볼까요?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좀 붙여보죠.
자, 이런 연지관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체크하면 돼요. A번에 지시어 this, B번에 however 체크, 버시죠. 그다음에 C에는 또 this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건 다 체크를 해놔야죠. 자, C를 먼저 보시면 C에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인간이 까지러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은 혹독한 지구 환경이에요. 이게 이제 한 10,000년이나 돼야 19만 년 동안은 지구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가 한 10,000년이나 돼야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이제 곧 점점 이렇게 이제 농업이라든가 irrigation 관계 물을 끌어다 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노매드란 말 되게 좋은 단어, 노매드. 유목민이라는 단어잖아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농사 짓기 시작했다는 건데 C가 제일 먼저 오겠고요. B에 보시면 이 벗은 이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이죠. 모든 그러한 그 all farm, 플롯이란 말은 스토리 구성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땅의 땅. 모든 농경지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농사가 오겠죠. 여기죠. 농사, cultivate. 자, crop 이런 거죠. C 이제 B로 가야죠. 모든 농경지가 똑같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햇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 의미했냐면은 특정 지역 농부들은 보시면 같이 이렇게 특정 농산물, 뭐 양파라든가 아니면 뭐 사과 이런 것들, 또 다른 지역은 이런 걸 특히 더 많이 재배하면 남잖아요. 한쪽이 하나가 지형이 잘 되면 뭐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뭘 초래했다? 이 전문화를 초래하게 돼요. specialization. 아까 거랑 똑같은 또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전문화로 이루어졌다. 남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남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거래가 하게 되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죠? 시장이 성장하고 화폐가 생기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세한 해석은 우리가 좀 해설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CBA입니다. CBA.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네요. 아이고,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오늘 처음 해본 건데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한 문장하고 지금 쉬고 한 문장하고 쉬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날이라 조금 많이 힘드네요. 다음 주에 좀 나아지겠죠. 아이고, 오늘 같으면 뭐 계속 못하죠. 뭐 새벽 지금 5시 16분인데요. 이런 짓은 못하죠. 힘들어서. 자, 일단은 15번인데요. 15번. 새로운 정보를 논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보시면. 자, 일단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아까 똑같은 배운 거 있었죠? 새로운 생각에 대한 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걸 좀 회피하려고 한다. 기존에 있는 스토리랑 연결하려고 자꾸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생각은 제시가 됩니다. 인간에게 대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합니다. 즉 그게 뭐예요? 새로운 방식. 즉 다른 방식으로. 새롭다, 다르다, 다 똑같은 말들이죠. Like what's gone before죠. 한번 이렇게 있었던 것과는 달리, 즉 과거의 지식이죠. 자신의 과거의 지식과는 달리, 과거의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나쁜 소식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새로운 것은 좀 황당하고 우리의 과거의 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지식들은요, 사실은 듣는 사람한테 어떤 뭐 grounding, 근거, 뭐 문맥, 이유이죠. 이런 것들. 그들이 tune in, 귀를 기울일 만한, 그들이 어떤 튜닝할 만한, 주파수를 맞출 만한, 그죠? 튜닝, 주파수를 맞추다, 채널을 맞추다. 그런 어떤 뭐 이런 것들 제공해 주지 전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요, need to 뭐할 필요가 있다. 좀 feel some ownership of the turf죠. turf란 말은 우리 잔디 같은 것도 turf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뭐 하기 전에 before 우리가 unknown이죠. 미지의 것.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표완, 동반, 추론 이렇게 풀어요. 표완, 동반, 추론. 표현의 완성, 동의어 번역, 추론. 이게 앞에 보면 이제 venture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venture 이게 있죠. 동의어입니다. unknown이죠. 그러면 그래서 미지의 것으로 우리가 위험으로 쓰고 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만의 나아바리, 우리의 과거 지식이죠.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먼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을 가려면 반드시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새로운 지식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생소하고 어렵죠. 자, 그래서 turf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그 잔디밭 turf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역, 우리 나발이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knowing that past information and experience죠. One's background is valuable and useful in a new situation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과거 정보와 그러한 경험, 즉 그걸 뭐라면 background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즉 새 것을 배울 때 자신의 과거의 나발이가, 과거의 여러분 지식이, history가 또는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굉장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요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제 자신의 전문 영역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전문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새 것을 배울 때 과거의 내 전문 영역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새로운 데이터는 creates major, 상당히 큰 뭐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doesn't know how to listen to it.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how to에 걸리는 거예요. how to listen, how to relate, how to imagine 뭐 이런 거죠. 그래서 how to relate or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or 그래서 여기 또 to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to에 걸리는 복잡하네. to relate and to imagine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거나 어떻게 관계를 맺거나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는요 항상 우리한테 골칫거리죠. 그래서 resistance, 저항이라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데, 그러므로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뭘 새로 배울 때 보면 경제학자, 선생님 같은 영어 선생님, 학원 강사 뭐 이런 것은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본토를 잘하는 사람이 격투기에 진출하게 되면 격투기는 발도 쓰잖아요, 발.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발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결국 주먹으로 해결하죠. 결정타는 결국 펀치로 날려버린 다음에. 왜? 복싱 선수 출신이었어요, 전직.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safest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냐 아니면 저항이냐 이거죠. 이 서로 반대 관계. 예, 표환, 동반, 동의어 반의어죠. 안전하다와 저항은 서로 반의어, 내용상 반의어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즉 어떻게 합니까? To start with the familiar죠. 익숙한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to add, 더하는 거죠. 이 새로운 것을 하나에 뭐로 더해요? 옛 것에 대한 변형 형태로 더해준 거니까 옛 것 A가 A로 저장돼 있으면 A-로 또 저장을 하는 거죠. 변형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to establish and remind one of what is.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what is죠. 실제로 있는 것, 실체를 일단은 우리가 확고히 해서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보여준 여러분 뇌에다 보여준 거예요. how, 그것이 어떻게 what could be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있는 것, 실제로 있는 것과 있을 수 있는 것 변형이죠. 뭐 A와 A-죠. 뭐. 그래서 variation이 여기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미 있는 것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했잖아요. 이게 아까 배웠던 그 내용과 너무나 똑같죠. 사실은 이게 보시면 소름 끼칠 정도로 EBS 지문들이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요. 찾아내는 선생님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과거 했던 걸 다 기억해서 이런 걸 지문을 다 매치시켜 주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데 있냐면 선생님이 잘 찾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백지식이 많다 보니까 잘 찾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한 저자의 글인 경우도 많이 한 저자. 아무리 지문을 고르다 하더라도 한 해에 몇천 개잖아요. 이게 몇 년 되니까 이게 몇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이란 것도 인류가 만드는 책이란 게 물론 계속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최신 책은 어차피 안 내고요. 어차피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결국 그 내용이 경우가 많아요. 같은 책에서도 뽑아내는 경우가 많고. 그걸 내가 이제 귀신같이 찾아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다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할 경우가 많은 경우시죠. 자, 아무튼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전자칠판을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힘들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네요. 다음 주에 좀 더 개선해서 조금 더 매끈한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